국장님.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개혁의 핵심 화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의혹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 크게 위배됩니다. 논문 표절은 기본이고 당초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한 위장 전입이 4건,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월 3천만 원씩 2년 9개월간 총 10억 원의 황제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연 1억 5천씩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연 3억 6천으로 변하면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LIG 넥스원에서도 월 800만 원씩 3년 6개월간 2억 4천만 원, 지금 자문료만 해도 12억 4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고액의 황제 고문료를 받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겸직 허가 신청서에 보면은 주 2일 근무 14시간 이렇게 써 있고, 또 그리고 겸직 근무 요력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시간 우선 자문, 그리고 겸직 시 받는 보수가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겸직을 허가하게 된 그 서류를 보면은 여기 보면 검토 결과에 겸직 근무도 비상근으로 수행됨에 따라 겸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임 고문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근무는 이게 공무는 3월 6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만 1월서부터 이미 율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은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어느 법인에 가게 되면은 보수를 얼마 받는 거지를 사전에 약정하는 건 기본이고, 또 이미 1월서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자기가 받는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계룡대 근무 지원단이 군납비리 사건의 경우에 그 내부 고발자를 회유하려고 한 그런 정황이 있고, 또 어제는 군납비리 사건의 수사를 셀프 수사를 통해서 무마시키려 한 정황이 보도되는 등 이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이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6월 11일 후보자가 낸 이후에 12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더니 전역 후에 무슨 일들이 자꾸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전역 전까지는 모르셨고 전역 이후에 연루자들이 처벌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게 되신 거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총장이던 시절에 07년 2월 20일 날 국가청령회에 진정이 되고 4월 18일 날 국방부 조사부의 수사가 의뢰돼 가지고 6월 15일 날 국방부 조사 결과를 장관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 가급적이면 좀 해군으로다가 이첩해서 수사할 수 없냐, 이렇게 해서 그 뜻대로다가 해군으로 됐고, 그 결과 2개월 후에 결과가 유야무야하고 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 결과에는 03년부터 05년 사이에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3억 9억 국고 손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군 본부 수사단에서는 국고 손실 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2009년도 국방부 특별조사를 통해서 국고 손실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31명이 사법 처리되게 됩니다.
당시 해군에서는 7명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5명은 그나마 무혐의를 받았고 겨우 2명이 약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송 후보자의 말 바꾸기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그 법무법인에 갔을 경우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도대체 율촌이 무슨 기관인데 국가 법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국방 용어나 배경 설명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도대체 법무법인이 자선단체가 아니면은 1억 5천씩이나 1억 5천이 아니죠. 1년에 3억 6천씩이나 주면서 단순히 용어 해설을 하기 위해서 총장 출신을 스카우트했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 또 그리고 성공 보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영무 후보자가 떳떳하다면은 율촌에 의뢰를 해서 본인이 받은 성공 보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는 것이 본인이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송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송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지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전형적인 까도남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그 이전에 총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총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송 후보자의 또 다른 측면까지도 제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까운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불과 2년 9개월 만에 10억 가까운 9억 9천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3년이면 팔자 고친다는 말이 새로이 유행할 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그런 인사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특혜 취업에 특혜 입학에 그리고 황제 점관 예우에 여성 비하 인사들까지 어떻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합당하지 않은 인사들이 이렇게 추천되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인사들이 계속 추천이 되고 있는데 인선 과정에서 제대로 재청권을 행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곧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를 하시게 됩니다. 방미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사전 조치가 계시면 우리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거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정인 특보는 그 존재 자체로 한미 동맹 균열의 진앙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 악화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인 특보 방미 전에 경질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충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드 문제입니다. 우리 사드 문제가 한미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 방미 전에 여권에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오늘 27일 날 국회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회의를 통해서 연내 조기 사드 배치 완료, 여야 공동 촉구 결의안 이런 정도를 채택하고 방미를 하시면 방미 전에 좋은 명분도 축적을 하고
공동 분열을 막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개혁의 핵심 화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의혹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 크게 위배됩니다. 논문 표절은 기본이고 당초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한 위장 전입이 4건, 그리고 근무는 이게 공문은 3월 6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만 1월서부터 이미 율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은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어느 법인에 가게 되면은 보수를 얼마 받는 거지를 사전에 약정하는 건 기본이고, 또 이미 1월서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자기가 받는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계룡대 근무 지원단이 군납비리 사건의 경우에 그 내부 고발자를 회유하려고 한 그런 정황이 있고, 또 어제는 군납비리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월 3천만 원씩 2년 9개월간 총 10억 원의 황제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연 1억 5천씩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연 3억 6천으로 변하면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LIG 넥스원에서도 월 800만 원씩 3년 6개월간 2억 4천만 원. 지금 자문료만 해도 12억 4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고액의 황제 고문료를 받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겸직 허가 신청서에 보면은 주 2일 근무 14시간 이렇게 써 있고, 또 그리고 겸직 근무 요력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시간 우선 자문, 그리고 겸직 시 받는 보수가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겸직을 허가하게 된 그 서류를 보면은 여기 보면 검토 결과에 겸직 근무도 비상근으로 수행됨에 따라 겸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임 고문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비리 사건의 수사를 셀프 수사를 통해서 무마시키려 한 정황이 보도되는 등 이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이 대단히 의심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6월 11일 후보자가 낸 이후에 12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더니 전역 후에 무슨 일들이 자꾸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전역 전까지는 모르셨고 전역 이후에 연루자들이 처벌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게 되신 거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총장이던 시절